네. 사실 여러분은 신문을 보실 때 띠별 운세를 혹시 보시나요? 저는 신문을 덮기 전에 살짝 운세를 확인하곤 하는데요. 재미있는 게 작년에 이 황금 돼지띠 열풍으로 출산율이 높았던 것처럼 띠라는 것이 이제는 정말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설은 바로 이 띠의 유래가 된 12지신 전설입니다. 동물들에게 세배하러 오는 순서대로 지위를 내리겠다고 약속한 하느님. 1등을 하고 싶었지만 걸음이 느린 소는 남들보다 일찍 길을 나서 보는데요. 이런 소를 지켜보던 쥐는 몰래 소등에 올라탑니다. 꼬린 지점에 다가오자 재빨리 뛰어내려 1등을 차지하는 쥐. 아쉽게 소는 2등을 하게 되고 뒤이어 들어온 12동물들로 12지신이 됐다고 합니다. 1등을 놓친 소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겠지만 기지를 발휘해서 1등을 차지한 쥐의 입장에서 보면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이 12지신 전설을 조동신 씨는 어떻게 재해석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조동신 씨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망의 3승에 도전한다. 첫 번째 이야기꾼 조동신. 예, 오늘 그 12지신의 전설인데 어떤 점에 좀 뭐랄까요? 포인트를 두고 생각을 했습니까? 예, 일단 그 배경에 나오는 인물들한테 그 12지신 그 성격을 하나씩 부여했습니다. 12지신에게. 네. 오, 그건 좀 방대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신 씨 이야기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이번 이야기는 사건 제가 12지신도에서 모티브를 얻었는데 사건 현장에 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사건 얘기를 듣기만 하고 해결해내는 이른바 안락의자 탐정물로 꾸몄습니다. 종로 귀금속 도난 사건 5일째. 발전경찰서 소속 형사 2명이 유력한 용의자를 쫓아 잠복 근무 중이다. 형사과의 명콤비 베테랑 문대길 형사와 장민정 형사. 한 번 걸리면 죽는다. 악발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닐 정도로 몸을 사리지 않는 활약으로 작년 한 해 2번이나 특진을 거듭한 총망받는 여형사다. 지난밤부터 꼬박 잠복 중인 두 사람. 하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 저기 선배님. 역시 센치인데요? 여기로 올 줄 알았다. 용의자는 길가에 차를 댄 뒤 주변을 살피며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한귀열, 종로 귀금속 도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쥐를 닮은 데다 생쥐처럼 잘 빠져나간다고 해서 생쥐라고 불리는 사내였다. 지금 덮칠까요? 아니야. 지금 덮치면 차를 몰고 도망칠 거야. 놓치지만 않으면 돼. 겨우 소재를 파악했으나 생쥐가 보석을 가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차 안에서 점심을 먹으려나 본데 선배님도 뭐 좀 드셔야죠. 야, 장영사, 넌 뭐? 일단 생쥐의 동태를 파악하면서 작물 매매 현장을 덮칠 계획이었다. 그런데 소름 끼치도록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생쥐가 타고 있던 차량이 불타올랐다. 몸부림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는 생쥐. 장영사, 소화기! 여기요! 소화기를 가져다 불을 꺼보는 문형사. 다행히 휘발유에는 불이 붙지 않아 큰 불로 번지진 않았지만 이미 생쥐는 죽은 후였다. 제기라. 용의자가 눈앞에서 불타버리다니. 아우. 어찌해볼 수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미행 중에 용의자가 죽은 건 처음이야 처음. 이게 만약 언론에 알려지는 날엔 끝이야 끝. 미행 중인 용의자가 사망하기는 노련한 형사들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겨우 사건의 단서를 잡고 있었는데 수사는 생쥐의 사망과 함께 원점으로 돌아갔다. 저 선생님, 방금 부검 결과 나왔는데요. 피해자는 청산가스 중독으로 죽었답니다. 뭐라고? 피해자가 마신 주스캔에서 희미하지만 청산가루가 검출되었는데요. 빵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주스에 독을 탄 모양입니다. 그래? 사인은 놀랍게도 청산가리 중독. 그렇다면 누가 주스에 청산가리를 탄 것일까? 그 사이에 접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 네. 그럼 자살이란 말인가? 그럴 일은 만무합니다. 그 녀석이 훔친 돈이 얼만데요. 그렇다면 타살?
그 편의점 안에 당신 누구 있었어? 예, 아르바이트생 한 명뿐이었습니다. 교대 시간 전에 생지가 들려서 기억한다는군요. 그리고 그 차 안에 그 도난당한 귀금속이나 뭐 다른 물건은 나오지 않았나? 그게 지갑에 돈이 약간 들어있었고요. 훔친 귀금속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좌석 밑에 그을리긴 했지만 훔친 면도날이랑 비닐 조각이 좀 나왔고요. 또 담배값이 불에 탄 채로 발견됐습니다. 아마 그 녀석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려다가 불이 난 것 같습니다. 담배를 피다가 차가 불이 났다고? 야, 장 형사.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운전자 반은 모두 목숨이 날아갔을 거다. 아, 그리고 운전석에서 이런 게 발견됐습니다. 생주의 차에선 훔친 귀금속 대신 그림 한 점이 발견됐는데 지소 호랑이? 이거 12지신도 같은데요? 12지신도? 아, 그럼 일단 이 물건의 출처부터 조사해봐. 네. 아, 그리고 그 차적 조회는 했나? 네. 그런데 좀 냄새가 납니다. 냄새?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건데 그 업체 사장이 전에 작물 매매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누군데? 그 아시죠? 김일영이라고. 그 우리가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김일영이가? 작물 매매로 수차례 검거된 바 있는 작물아비 김일영. 전문절도범 생주와는 동업관계를 알 만큼 가까운 인물이었다. 한규열 아시죠? 네, 알죠. 한규열 죽었습니다. 죽었다고요? 하지만 김일영은 세상에, 한기열, 어떻게 즉 그러니? 생주의 죽음조차 모르고 있는 눈치였다. 한기열에게 빌려준 차가 조금 개조가 돼 있던데요. 내가 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래요? 김일영이 생주에게 빌려준 차에는 작물을 보관할 수 있는 비밀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다. 하지만 김일영은 생주와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했고 사건 당일 알리바이도 확실해 더 이상의 추궁은 불가능했다. 아, 이거 어떡한다. 그러게요. 귀금속 도난 사건은커녕 생주의 죽음도 별다른 여보세요?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네. 네. 네? 아, 그게 정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예. 무슨 일인데? 어제 그 12지신동가 한 그 화첩이요? 어. 역시 도난품이었대요. 그래? 예.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이래? 그게 그 어제 그 생지가 죽었던 곳 그 근처에 산다는데요? 뭐야?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한 문영사. 렌터카 업체에서 두 사람은 생주 사건이 있었던 안녕하세요. 상가 앞 한 문방구로 어서 찾아갔다. 오세요. 사장님 성함이 김난희 씨 맞죠? 맞는데요. 경찰입니다. 네. 12지신도의 주인은 김 사장이라 불리는 상가의 터줏대감이었다. 아, 어제 그 자동차 방화 사건 때문이라면. 그게 아니고요. 그 혹시 작년에 작고하신 김영석 화백님의 따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어서 보여주세요. 생주의 불탄 차량에서 발견한 12지신도 사진을 보여주자 놀라는 김 사장. 2달 전 죽은 아버지의 유품이 분명했다. 맞는데 이거 어떡해. 이 사람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 자동차 사건으로 숨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어제 그 차 안에서 나왔고요. 네? 그럼 그 사람 진짜를 찾아 우리 집에 오려고 했군요. 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그림은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린 가짜였어요. 모사품인데. 생주가 훔쳐간 그림은 김 사장의 아버지가 연습 삼아 그린 모사품으로 경제적인 가치는 크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의 유품이라 도난 신고를 냈다고 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생쥐가 그 사실을 알고 진품을 훔치러 온 건지도 모르겠구나. 사장님, 그 원본을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 가게 좀 봐주실래요? 내가 얼른 가서 가져올게요. 네, 알았습니다. 흔쾌히 진품을 보여주겠다는 김 사장. 평범한 문방구집 주인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호기심이 많고 추리력이 좋은 사람이었다. 여기는. 이게 원본인가요? 네. 김 사장에 따르면 죽기 몇 달 전 아버지 김아백이 진품과 모사품에 찍힌 도장을 바꿔치기에 진품이 도난되는 걸 방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사모님의 아버님께서는 이게 도난당할 줄 알고 계셨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좀 엉뚱한 면이 있었거든요. 김 사장은 모사품을 찾기 위해 생주를 해칠 이유가 없었다. 저 아주머니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진품이 있는데 굳이... 그러게. 도대체 누구냐? 어렵다. 그리고 그 차에 불은 왜 난 거야? 그러게요. 파편적인 증거는 많았지만 모든 게 하나로 꿰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장 형사는 모두가 퇴근한 후에도 혼자 남아 처음부터 하나씩 증거물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범인이 생지한테 주스캔을 주면서 입이 닿는 곳에 청산가를 살짝 발랐단 얘긴데, 그럼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범인인가?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 게다가 청산가를 어디서 구해? 그러다 생주가 훔친 가짜 12지 신도에 손을 뻗은 장 형사. 한참을 뒤적이다 뭔가 생각난 듯 전화기를 들었다. 네 선배님. 이 12지 신도요. 도난품이었으니까 김난희 사장에게 돌려줘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예. 늦은 시각. 안녕하세요. 다행히 아직 김 사장은 아직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안 있었다. 닫으셨나봐요. 지금 막 닫으려는 중이에요. 근데 어쩐 일이에요? 이거 전해드리려고요. 어머, 오늘 안 줘도 되는데 뭐 좀 드시고 갈래요?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김 사장은 장 형사에게 차를 한 잔 내오겠다며 이야기를 청하는데 힘든 일을 하네요. 어렸을 적에 강도한테 어머님 잃었거든요. 강도에게 어머니를 잃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몸져 누우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장 형사. 경찰은 그녀의 오랜 꿈이었다. 저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도록 하려고요. 그런데 솔직히 겁나요. 그날 생지, 아니 한기열이 죽는 모습이 가끔 꿈에서 나오는걸요. 막. 온몸을 빗으며 괴로워하던 승주의 마지막 모습. 그런데 혹시 차 안에 청산가리가 나오지 않았나요? 장 형사가 놀라며 몇 가지 사건 정황을 풀어놓자 김 사장은 마치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사건을 추리해가기 시작했다. 범인은 자살로 위장할 생각이었겠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장 형사가 아까 분명히 죽은 사람이 몸부림을 치면서 피를 토했고 불이 확 올랐다고 했잖아요. 면도칼과 비닐봉지가 나왔다고 했죠. 황산과 청산가리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김 사장의 추리는 명쾌했다. 그리고 상자를 열면 면도날이 그 두 개의 비닐봉지 찢어서 두 액체가 섞이게 됩니다. 두 액체가 섞이면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강력한 독가스인 청산가스가 발생해야 된다. 그 생주인 그걸 마시고 즉사했지요. 아니 누가 그런 짓을... 렌트값지 사장이 아닐까요? 생지가 훔친 귀금속 수십억 원어치가 탐나서 그랬을 거예요. 김 사장의 추리에 따르면 작물을 거래하는 렌터카 업체 사장 김일영은 비밀 공간이 있는 차를 대여해주고 이를 감시해봤다는 것. 적당한 때를 기다려 비밀 공간 속 귀금속을 빼돌리고 그 안에 황산과 청산가리 용액을 채워 넣었는데 사건 당일 생주가 귀금속을 확인하려다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럼 차 안에 불이 난 건 우연이었겠네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하고 주스캔에 청산가리 용액이 묻으면서 수사에 혼선이 생겼던 것이다. 왜 그러세요? 증거를 확보해야죠. 김일영, 아직 물건들을 처분하진 못했을 거예요. 렌터카 회사를 덮쳐야죠. 김일영이 그럼 손을 쓰기 전에 저부터 증거를 가보겠습니다. 확보해야 한다며 네. 급히 자리를 뜬 장 형사. 그리고 며칠 뒤 종로 귀금속 상가에서 사라진 70억 상당의 귀금속을 절도한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뉴스에서는 종로 귀금속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공모자를 죽이고 작물을 가로챈 렌터카 사장 김일영의 구속 소식을 알리고 있었다. 사장님, 혹시 범인 아니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딱 집어내셨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재밌어요. 12지 신도 도난 사건인데 범인이 생지니까요. 혹시 다음번엔 소랑 관련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경찰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사건이 나지 않기를 바라야죠. 이야기만 듣고도 사건을 해결한 김 사장.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상입니다.